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노후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가 집을 지킬 수 있고, 작은 무지 하나가 매달의 식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2세에 회사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고, 그날 밤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성과 같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월 수입과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부채 상환액과 보유 현금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마주하니 감정이 정리되었고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의 표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상자금 목표, 한 달에 지원할 공고수, 면접 준비 루틴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직과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식비, 약값, 교통비,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은퇴 후 의료비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지출의 10%에서 30%를 더한 목표 생활비를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지출이 180만 원이라면 목표 생활비를 210만에서 234만 원으로 잡아 대비하십시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97만 원, 개인 기준 192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주거비자가 거주 시 관리비 3,050만 원, 전월세 시 80만 원 이상, 식비 가정식 위주 5,070만 원, 의료 비정기 검진과 치료비로 연 20만 300만 원 추가 예상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가 경험한 노하우로는 생활비 추적 앱의 뱅킹 앱의 지출 관리 기능이나 머니 매니저 앱을 활용해 매일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 지출의 외식이나 쇼핑이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2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예상액과 퇴직연금, 공적수당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여 월 단위 수입을 합산한 뒤 목표 생활비에서 빼면 채워야 할 부족분이 보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7만 원 정도로 이는 작년 평균 65만 원에서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월 소득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56만 1,000원, 30년 가입 시 84만 450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 노하우로는 과거 납부 내역을 확인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부가 가능해 수령액을 1020%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정도를 병행 신청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단기적으로 메우기 위한 현실적 직종으로는 동네 편의점 계산원, 마트 진열 및 캐셔, 카페 바리스타 보조, 청소 및 시설관리, 경비, 지역복지관 보조, 지자체 공공근로의 공원 관리나 시설 보조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구인 빈도가 높고 특별한 자격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빠르게 입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어
6.8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었습니다. 제 개인 노하우로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나 50플러스 재단의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36개월 유급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지역 기반 자원봉사의 동네 복지관 활동을 먼저 시작해 네트워크를 쌓으면 공공근로 합격률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지원 준비는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이력서는 경력 나열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서비스직 지원 시에는 고객 응대 개선이나 클레임 처리 사례를 숫자로 표현하십시오. 주문 실수 감소를 위해 매장 표준 매뉴얼을 정리하여 주문 정확도를 15% 개선하였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성과 문장을 사용하면 면접관이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바로 이해합니다. 이력서 파일명은 성명 지원 직무 이력서. PDF로 저장하시고 이력서 상단에 연락처와 한 줄 요약에 30년 경력의 안정적 고객 서비스 전문가를 넣으십시오. 포트폴리오로는 성과 스냅샷 한 페이지를 준비하여 면접 시 즉시 보여줄 수 있게 하십시오. 공공근로를 노리신다면 지역 봉사와 자원봉사 이력을 강조하십시오. 공공근로 담당자는 성실성과 지역 연계성을 중시하므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을 얻는다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 노하우로는 채용 공고의 요구 조건을 분석해 이력서에 35개 키워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객 응대 요구 시 과거 경험을 연간 500건 이상, 클레임 처리로 만족도 95% 달성처럼 매칭하세요. 또한 이력서 사진은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주세요. 이는 첫인상을 50% 결정짓습니다. 지원 전략은 양보다 질입니다. 저는 하루에 3건의 공고를 고르고 각 공고에 대해 1시간 이상 맞춤형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추출하여 그 3가지를 제 경험에서 매칭하는 문장 3개로 구성하면 서류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네트워킹은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옛 동료에게 정중히 상황을 알리고 추천을 부탁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옵니다. 간단한 문자 예시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홍길동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 혹시 추천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고 정중한 문구로 연락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도와줍니다. 제 추가 노하우로는 링크틴이나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에 50플러스 포털을 활용해 온라인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23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연결하면 숨겨진 일자리 정보비 공개 채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이야기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STAR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상황 시츄에이션을 간단히 설명하고 맡은 과제 태스크와 행동 액션을 말한 뒤 결과를 리절트 숫자로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려운 고객을 응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과 목표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내가 취한 구체적 행동의 고객의 불만을 경청 후 대체 상품 제안을 말한 뒤 개선된 수치의 재방문율 20% 증가를 제시하십시오. 연습은 친구와 실제 면접처럼 진행하고 녹음하여 불필요한 말버릇의 그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면접 시간을 오전으로 배정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십시오. 원격 면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카메라와 마이크 테스트, 밝은 배경과 적절한 앵글을 미리 점검해 두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면접 팁으로는 기업 문화 적응 능력을 강조하세요.
풍부한 경험으로 팀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처럼 말하면 좋습니다. 제 노하우는 모의 면접을 녹화해 재생하며 자세와 눈맞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A는 합격률을 40% 올려줬습니다. 디지털 기본기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력서를 PDF로 저장하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법,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법, 온라인 면접 도구 중 구글 미트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지역 복지관이나 시니어 취업지원센터에 서울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저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과정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2025년 시니어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연 2,500명 모집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입니다. 제 노하우로는 유튜브 튜토리얼의 준면접 팁을 매일 10분씩 시청하며 실습하는 것입니다. 수입 보완을 위한 현실적 아이디어로는 동네에서 하는 과외나 수업이나 영어 회화나 컴퓨터 기초 강의, 여분의 방을 정리해 월세로 내놓기 에어비앤비나 장기 임대, 동네 마트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 보조 등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추천합니다. 처음 3개월은 시범 운영으로 수입과 시간을 기록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세금 문제는 간단한 장부를 유지하고 지역 세무상담국세청 126번을 받아 처리하십시오. 제 노하우로는 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간단히 해서 세제 혜택의 간이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연수입 4,800만 원 이하 시 유리합니다. 고금리 부채는 우선 상환하십시오. 작은 원금을 먼저 갚아 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거 관련으로는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십시오.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 예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월 단위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으나 주택연금은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2025년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치에 따라 월 10만 2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일터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으로는 근무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거나 무거운 작업을 피하는 배치 전환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청을 수용합니다. 건강관리는 곧 생계의 도구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평소 걷기 하루 5,000보 목표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십시오. 제 노하우로는 스마트워치의 갤럭시 워치를 이용해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며 지역 보건소의 무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일 작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 30분은 지원 공고 검색잡 코리아나 워크넷 앱 활용과 지원서 수정에, 오후는 네트워크 연락과 포트폴리오 보완에 시간을 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모의 면접을 통해 목소리와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이 루틴이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펴서 한 줄의 숫자를 적으십시오. 그 숫자가 계획의 시작이고 그 계획이 문을 열 것입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첫 줄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지출 식비 50만, 공과금 20만 부터 적어보세요. 끝인사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 평생의 안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가 옆에 서서 함께 계산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적어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모여 내일을 만듭니다.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니어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 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으니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라면 노후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